안녕하세요. 신나는 메이커 놀이터 프로그램을 진행할 상록 청소년 수련관 대덕과학관 강사 김성미입니다. 여러분, 메이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메이커라는 말을 어느 때 사용할까요? 메이커 운동화, 메이커 신발, 주로 비싸고 좋은 제품을 뜻할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사용하는 메이커는 무엇인가를 만드는 사람을 뜻합니다. 스스로 창작해서 만들고 인터넷에 공유하고 조금 더 발전시키고 그리고 창업을 하기도 합니다. 신나는 메이커 놀이터 프로그램에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무엇인가를 만들어 볼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로는 엠블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하드웨어로는 아두이노와 전자 부품 등을 사용합니다.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메이크업 활동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나는 메이커 놀이터 프로그램에 사용할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컴퓨터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브라우저 검색창에 엠블럭이라고 영어로 입력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글 크롬을 사용하는데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에 입력하면 됩니다. mblock라고 입력 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mblock.makeblock.com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클릭을 해서 한번 들어가 보면 이렇게 첫 번째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다운로드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 엠블럭 3가 있습니다. 엠블럭 3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맞는 버전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 윈도우 7이나 윈도우 10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 부분을 다운로드하면 되고 윈도우 XP를 사용할 경우에는 여기 맥을 사용할 경우에는 여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환경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드웨어 부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재료를 받았다면 직접 꺼내서 함께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품은 아두이노입니다. 아두이노는 이탈리아어로 절친한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쉽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서 초등학생부터 어른들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두이노에는 중앙 처리 장치, 입력 장치, 출력 장치 등이 있는 작은 컴퓨터입니다. 이 아두이노를 사용하여 미니카, 드론, 3D 프린터, 로봇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두이노로 LED를 켜는 것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사각형의 금속 부분은 전원 케이블로 컴퓨터와 아두이노를 연결하게 됩니다. 왼쪽의 5V는 브레드보드에 전원을 공급하게 됩니다. GND, 그라운드라고 하는데 이 그라운드 핀은 총 3개가 있습니다. 세 군데 모두 같은 그라운드여서 어느 곳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숫자 앞에 A가 있는 곳은 입력 장치가 되며 주로 센서를 연결합니다. 그냥 숫자만 있는 곳은 주로 출력 장치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두이노의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브레드보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브레드보드는 아두이노와 여러 전자부품 등을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작은 구멍들이 많이 있습니다. 브레드보드의 내부는 이 그림처럼 세로로 길게 또는 가로로 길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로로 길게 연결된 곳에 전기를 넣는다고 생각하면 그 줄은 모두 전기가 통하는 상태가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가로로 5개씩 연결된 곳도 한 칸이 전기가 연결되면 나머지 4칸도 전기가 통하는 상태가 됩니다. 더하기 빼기 표시는 극성을 나타내며 더하기 표시는 플러스, 빼기 표시는 마이너스라고 말합니다. 또 위쪽에 A, B, C, D, E 영어로 된 부분과 아래로 1, 2, 3, 4 쭉 나열이 되어 있는 숫자로 핀의 위치를 정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A10이라고 하면 어디일까요? A10, 이 위치에 핀을 꽂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LED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품이 LED입니다. 작은 빛을 내는 전자 부품이고 전류를 흐르게 하면 빨강색, 녹색, 노란색 등 다양한 색깔의 빛이 납니다. LED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습니다. 극성에 맞게 연결해야 됩니다. 다리가 긴 쪽이 플러스이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삼색 LED도 한번 볼까요? 삼색 LED는 다양한 색상의 LED 중에서 빨강색, 초록색, 파란색 3개의 LED를 하나의 LED로 합친 것을 삼색 LED라고 합니다. 빛의 삼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 3가지 색의 빛을 합성해서 다양한 색을 표현합니다. 다음은 저항을 살펴볼 건데요. 가는 철사 중간에 땅콩처럼 생겼고 색깔띠가 있는 것이 저항입니다. 저항은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양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극성이 없어서 어느 쪽으로 연결해도 괜찮습니다. 저항은 색깔띠로 저항의 값을 나타냅니다. 330옴이라고 하면 주황색, 갈색의 저항을 찾으면 됩니다. 이때 색깔띠를 보는 방법은 금색이나 은색이 여러분 오른쪽 손 있는 위치에 오도록 놓은 다음에 왼쪽부터 색깔을 읽어서 주황색, 갈색이 있는 저항을 준비하면 됩니다. 다음은 점퍼 케이블을 보겠습니다. 점퍼 케이블은 부품과 부품 또는 아두이노와 여러 부품을 연결해주는 전선입니다. 양쪽 끝이 뾰족한 것도 있고 한쪽은 뾰족한데 한쪽은 작은 구멍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회로를 구성할 때 필요한 케이블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원 케이블이 있습니다. 전원 케이블은 컴퓨터와 아두이노를 연결하는 부품입니다. 신나는 메이커 놀이터 첫 번째 시간은 가로등 켜기입니다. 활동 목표는 아두이노의 LED 회로를 구성을 한 후에 엠블럭 프로그램에서 판다가 가로등에 닿으면 아두이노의 LED가 켜지는 프로그램을 완성합니다. 준비물은 엠블럭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아두이노, 브레드보드, LED의 색깔은 어느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몇 개의 LED가 있더라도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항 330옴, 주황색, 갈색이 있는 저항을 준비하면 되고요. 양쪽 끝이 뾰족한 점퍼 케이블 2개, 전원 케이블 준비하면 됩니다. 가로등 켜기 회로 구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두이노는 왼편에 두고 브레드보드는 그 옆에 둡니다. 그리고 LED 1개와 저항 1개를 준비를 합니다. LED는 지금 화면 색상에서는 빨간색이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의 LED를 준비해 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양쪽 끝이 뾰족한 점퍼 케이블을 가지고 먼저
아두이노에 9번 있죠. 여기 앞에 물결 무늬가 있고 9번 숫자가 쓰여 있는 곳에 하나를 꽂습니다. 그런 다음에 브레드보드에 A8번과 연결합니다. 윗부분 A와 아래쪽 숫자 8번이 만나는 곳을 연결을 합니다. 조금 색상이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와이어 색깔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점퍼 케이블 색상도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색상을 굳이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LED를 그 연결선에 지금 브레드보드 여기가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거는 지금 화면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게 눈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실제 아두이노와 브레드보드에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여기 부분에 LED를 연결할 건데 LED 다리 중에 긴 쪽을 반드시 LED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 연결하면 LED가 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긴 쪽을 연결을 해주는데 긴 쪽을 여기 윗부분 2하고 8번에 긴 쪽을 연결을 하고 짧은 쪽은 21에 연결합니다. 21에 짧은 쪽을 연결을 해줍니다. 자, 선을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두이노 9번 핀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 보이죠? LED를 통해서, LED-를 통해서 여기까지 지금 연결이 되어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항을 이제 연결을 할 건데 저항은 지금 이거는 빨간색, 갈색처럼 보이는데 여기에서도 색상을 별도로 선택을 할 수 없어서 이 저항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주황색, 갈색, 주갈 저항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양쪽 끝에 종이가 있을 겁니다. 종이 부분을 손으로 살짝 힘을 주어서 빼고 아니면 가위로 그 부분을 잘라도 됩니다. 그리고 양쪽 이 끝부분을 구부려 줍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구부려 줍니다. 구부려서 그 구부린 그 저항선을 연결을 하면 됩니다. 자, 저항 한쪽은 B11에 연결을 해줍니다. LED-와 만나는 쪽 B11과 연결을 해주도록 하고 나머지 한 군데는 여기 마이너스에 연결을 해줍니다. 지금 여기 마이너스 부분이 연결을 했더니 초록색으로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저항은 극성이 없기 때문에 색상이 어느 쪽으로 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색상 그 주주갈 저항인 게 중요하고 이 방향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 연결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아두이노의 왼편 위쪽을 보면 V인, 그라운드, GND가 있죠. 이 GND 중에 아래쪽 GND를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쪽 GND를 여기 저항이 연결되어 있던 파란색 마이너스 줄에 마이너스로 사용할 줄에 이렇게 끝부분에 연결을 해주기 바랍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이 케이블의 색상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선이라는 거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케이블의 색상만 변경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선을 연결한 거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요. 선생님은 여기 가려서 아래쪽으로 지금 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라운드에서 여기 마이너스 선에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첫 번째 차시에서 지금 사용을 할 회로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은색 부분이 컴퓨터와 연결이 될 건데 컴퓨터에서 이제 전원을 공급을 받고 우리가 프로그램 하는 거에 따라서 이 9번 핀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LED를 켜주게 되고 그리고 전류가 흐른 거는 마이너스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LED가 켜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은
엠블럭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회로 구성이 된 아두이노와 브레드보드를 여러분들 컴퓨터 옆쪽에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엠블럭 프로그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엠블럭 프로그램을 설치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판다 모양의 아이콘이 생겼을 겁니다. 더블 클릭해서 엠블럭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엠블럭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지금과 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맨 윗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연결 안됨이라고 되어 있는 것 보이시죠? 이거는 지금 아두이노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걸 나타내고요.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시리얼 포트 연결됨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잠시 후에 이 부분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클릭을 해보면 새로 만들기 또는 프로젝트 불러오거나 저장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가 있고요. 그 다음 편집, 주로 이제 이 부분은 그닥 사용을 많이 하지 않고요. 연결해 보면 시리얼 포트라는 부분과 그리고 아래쪽에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드에 보면 지금 아두이노 우노에 선택이 되어져 있는데 혹시 다른 곳에 선택이 되어져 있다면 이렇게 다른 곳에 선택이 되어져 있다면 반드시 아두이노 우노를 선택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아두이노 우노가 선택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장에 가서 코코아펫 블록이라는 곳이 선택이 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코코아펫 블록이라는 곳에 선택이 되어져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꺼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택이 되어져 있지 않도록 선택을 해주고요.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열었더니 영어가 나오는 친구들은 이 아래쪽에 보면 한국어가 있죠. 한국어를 클릭을 해서 지금처럼 한국어가 나올 수 있도록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화면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편에 있는 지금 판다가 서 있는 이 부분은 무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실행을 시켜보는 움직이게 해보는 장소이고 그거를 나타내 주는 곳입니다. 마치 연극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어떤 연극을 하게 되죠. 그것과 같이 실제로 움직이고 실행하는 장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왼편 아래쪽은 여기 무대라고 되어 있는데 무대의 배경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저장소에서 배경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새로 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데에서 저장되어진 파일을 업로드할 수도 있고 카메라로 직접 배경을 찍어서 이 배경에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스프라이트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무대의 판다가 선택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죠. 한 명 한 명의 캐릭터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스프라이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스프라이트 옆에 이 I자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 판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판다의 이름을 바꿔줄 수도 있고요. 현재 판다가 위치해 있는 XY 좌표값이라고 하는데 이 XY 좌표값이 뜻하는 거는 뭐냐면 이 무대의 어느 위치에 판다가 있는지를 알아야 프로그램에서 위치를 이동을 시키거나 할 수가 있겠죠.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회로 구성을 해보았듯이 브레드보드에서 어떤 한 위치 A11이라고 하는 위치에 우리가 케이블을 연결을 했었던 것처럼 무대에서도 이 스프라이트의 위치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표시해 주는 게 XY입니다. X는 가로를 얘기를 하고요. Y는 세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X 같은 경우는 이 중심 부분이 0, 0이 되는 부분이 나올 건데 XY 0, 0에서 왼쪽은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40 이쪽으로는 플러스 240 이렇게 해서 총 480칸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아래 Y좌표는 아래쪽은 마이너스 180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시면 위로는 180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360칸이 있습니다.
480칸과 360칸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용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방향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향하고 있는, 쳐다보고 있는 방향대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 방향을 바꿔줄 수가 있고요. 회전하는 방식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라이트는 각각의 스프라이트를 따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걸 얘기하고요. 새로운 스프라이트에서는 저장소에서 이 프로그램 내에 저장이 되어 있는 곳에서 스프라이트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 스프라이트를 색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라이트 파일을 업로드할 수도 있고 카메라로부터 새 스프라이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명령어 블럭 부분인데 명령어 블럭이 있는 영역인데 스크립트는 명령어들을 모아놓은 곳을 말하고요. 각 색깔을 선택을 해보면 이 색깔별로 명령어들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태 블럭은 형태에 관련된 거, 소리 블럭은 소리 명령어들에 관련된 거, 이런 식으로 각 색상별로 그 색상과 연관된 어떤 한 가지 명령어들, 제어에 관련된 그 명령어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양 탭에서는 각 스프라이트들의 모양과 크기, 색상 등을 전부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모양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는 스프라이트 하나만 볼 수가 있지만 모양에 들어와 보면 걷는 모습을 볼 수가, 연달아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걷는 모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양을 볼 수가 있고요. 바꾸거나 크기를 바꾸거나 색상을 바꾸거나 할 수가 있고요. 소리 탭에서는 저장소에서 소리를 가져와서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녹음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어있는 칸은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을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동작 블럭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명령어들을 드래그해서 끌고 와서 놓으면 이 영역에 위치하게 되는데 선생님은 여기 아래쪽 더하기 표시를 이용해서 조금 크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으로 볼록한 부분과 여기 오목한 부분을 연결해서 블럭처럼 서로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10만큼 움직이기만 더블 클릭을 해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게 보이나요? 한번 30만큼 한번 해볼까요? 30. 조금 더 크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아까 얘기했던 좌표값, 현재 위치의 좌표값에서 30만큼 앞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명령어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이제 이벤트에 들어가면 클릭했을 때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라는 뜻이 가진 의미는 무대 위에 보면 녹색 깃발이 있는데 이 녹색 깃발을 클릭하면 거기에 여기 클릭했을 때에 연결된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한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30만큼 움직이기를 여기 클릭했을 때에 연결을 하고 무대 위의 깃발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움직이는 게 보이죠? 이 움직이는 거를 실행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 프로젝트 영역에서도 클릭했을 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이 판다를 계속해서 좀 여러 번 30만큼 움직이기를 여러 번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물론 30만큼 움직이기를 계속 여러 번 연결을 해도 되지만 그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이 제어 부분에 가면 10번 반복하기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10번 반복하기 명령어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했을 때 10번 반복하기를 놓고 그 다음에 30만큼 움직이기를 이 안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가지는 뜻은 30만큼 움직이기를 10번 반복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여러분들 같이 따라서 해 보셔도 좋고 아니면 선생님이 하는 거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대 위에 깃발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한꺼번에 순식간에 이만큼 왔죠.
30만큼 움직이는 거가 10번이 되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할 경우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1초 기다리기가 있는데 30만큼 움직이고 1초 기다린 다음에 다시 30만큼 움직여 라는 뜻을 가지는데 이때에는 자 우선 정지를 시키고 1초가 조금 빠를 수 있으니까 0.5초로 한번 바꾼 다음에 이 숫자를 바꿀 때는 여러분들 그냥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하면 선택이 되어집니다. 지금처럼. 그러면 그때 숫자를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한 거가 실제로 무대에서 어떻게 동작이 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지금 화면상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그 게임 많이 하죠. 게임에서 쓰여지는 프로그램과 같이 여러분들이 게임처럼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만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하드웨어 프로그램과 함께 연동을 해서 하는 거를 해볼 건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만도 충분히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 여기 노랗게 바깥 테두리가 지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실행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이 명령이 실행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지금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할 때는 이 프로젝트 영역에서 이 부분을 클릭해 이 노랗게 되어지는 테두리가 노랗게 바뀌는 부분이 지금 실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실행이 끝나면 지금처럼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가로등 켜기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 되어진 블럭은 그대로 드래그해서 명령어 블럭 영역에 놓아도 삭제가 되고 그러지 않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삭제해도 됩니다. 우선은 판다는 오른쪽에 두고요. 판다 프로그램을 먼저 시작을 해볼 건데 오늘 우리가 할 프로그램은 판다가 가로등을 만났을 때 아두이노의 LED를 켜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판다가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에 들어가서 클릭했을 때를 가지고 와서 이 스크립트 영역에 놓고요. 그런 다음에 제어에 가면 이벤트 아래 제어 블록에 가면 무한 반복하기가 있습니다. 판다가 언제 가로등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가로등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 반복하기 그리고 동작 블록에 들어가서 10만큼 움직이기가 있습니다. 맨 위 10만큼 움직이기가 있습니다. 가지고 온 다음에 10이라는 숫자에 커서를 두고 클릭을 하면 지금처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15로 바꿔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만 한번 실행을 시켜 볼까요? 자, 순식간에 무대 밖으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계속해서 실행이 되고 있는데 무대 밖으로 아예 사라져 버리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무대 이 끝부분만 보이게 되고 계속 실행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정지를 시킬 때는 무대 위에 빨간색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다시 왼쪽 편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판다가 가로등을 만날 때까지 걸어가는 건데 지금은 이제 가로등이 아직 없으니까 움직이는 것까지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로등이 필요하겠죠. 가로등 스프라이트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스프라이트에서 저장소에서 스프라이트 선택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왼편에 보면 모두에서 찾아도 되지만 왼편에 보면 여러 가지 중에 물건을 한번 클릭을 해 볼까요? 물건 오늘은 캔들
촛불을 가지고 가로등으로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을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 캔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캔들이 나와 있는 게 보이죠? 근데 판다에 비해서 지금 캔들이 너무 작으니까 조금 크게 해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I 버튼을 눌러서 가로등이라고 바꿔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으로 이름을 바꿔주기 바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벤트에 들어간 다음에 클릭했을 때를 가져옵니다. 이때 여러분들 반드시 주의해야 될 거는 내가 판다 스프라이트한테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가로등에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아까 프로그램 했던 거는 우리가 판다가 움직이게 하는 프로그램이었죠. 그래서 판다를 클릭했을 때 이 명령이 나오지만 가로등을 클릭했을 때는 그 명령이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가로등은 움직일 게 아니어서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가로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로등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할 때 스프라이트들마다 반드시 주의해서 선택을 하고 프로그램 하기 바랍니다. 먼저 크기를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에 들어가서 아래쪽에 보면 크기를 75%로 정하기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서 세 번째에 있죠. 크기를 75%로 정하기를 클릭했을 때 바로 아래쪽에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에 선택을 해서 일단 150%를 한번 해볼까요? 이 부분만 클릭했을 때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조금 커졌나요? 이거보다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하면 여기 200%로 해도 되겠죠. 네, 150%로 일단 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모양 탭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판다가 가로등에 닿았을 때 캔들의 모양도 바꿔주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촛불이 흔들리는 모양이 나오지만 두 번째 촛불을 색상을 아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왼편에 보면 오른편에 보면 색칠하기가 있죠. 색칠하기를 클릭한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상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색칠을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색칠을 두 번째 캔들에, 두 번째 말하자면 가로등이 되겠죠. 색상을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지금처럼 바꿔주기 바랍니다. 그림판 오른편에 있는 명령어 중 색칠하기를 선택을 한 후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상을 선택을 해서 지금처럼 바꿔주기 바랍니다. 다 되었으면 다시 스크립트를 클릭합니다. 스크립트를 클릭을 해서 지금은 이렇게 캔들 B가 나와 있는데 여기 모양을 보면 모양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도 바꿔주면 되지만 오늘은 그냥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캔들 1-A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캔들 1-B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하면 첫 번째 모양이 나오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태 명령어 블록에서 모양을 캔들 B로 바꾸기를 가져와서 아래쪽을 여기 거꾸로 된 삼각형을 클릭을 하면 캔들 1-A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면 첫 번째 모양으로 바뀌죠. 이렇게 첫 번째 모양으로 바뀔 건데 만약에 판다가 나한테 와서 닿으면 닿았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모양을 바꿔주려고 합니다. 근데 캔들 입장에서도 내가 언제 모양이 바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선 제어에 들어가서 무한 반복하기를 가져옵니다. 무한 반복하기를 가져온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만약
무엇무엇라면 그리고 아래쪽에 아니면 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명령어는 어떤 조건이었을 때는 만약 아래쪽을 명령을 실행을 하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 아니면에 해당하는 명령을 실행을 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명령어를 무한 반복하기 안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만약과 라면 사이에 뭔가 비어있는 칸이 있죠. 여기에는 관찰을 블럭을 선택을 하면 맨 위에 어디에 닿았는가라는 게 있습니다. 옆에 클릭을 해보면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M판다, 이 판다의 이름이 지금 M판다이죠. M판다에 닿으면 어떤 동작이 일어나게 할 거니까 M판다에 닿았는가라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가서 만약 그 옆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만약 M판다에 닿았는가 이렇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다에 닿았으면 모양을 바꿔주기로 했었죠. 첫 번째는 모양을 캔들 A로 했었는데 판다에 닿았을 때는 내가 닿았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모양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형태 블럭에 들어가서 모양을 캔들 B로 바꾸기를 넣어줍니다. 모양을 캔들 B로 바꾸기를 넣어줍니다. 근데 만약 M판다에 닿았는가 아니면 닿았는가가 아니면 여기는 안 닿았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원래의 모양대로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아니면에는 다시 모양을 캔들 B로 바꾸기를 가져온 다음 반드시 A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윗부분은 캔들 B로 바꾸고 판다에 닿지 않았을 때는 모양을 캔들 A로 바꿔줍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볼 건데 우리가 판다도 움직여야 되고 여기 클릭했을 때 판다도 움직여야 되고 가로등 프로그램도 동작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반드시 무대 위에 깃발을 클릭을 해야 두 스프라이트들에 클릭했을 때가 동시에 실행이 됩니다. 한번 무대 위의 깃발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지금은 판다가 닿았을 때도 멈추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닿았는가라면 모양을 바꾸기만 있었고 멈추거나 판다가 그러는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지나가 버렸는데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판다를 이렇게 마우스로 다시 드래그를 해야 되죠. 그런데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하면 이 위치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판다 스프라이트가 선택이 되어진 상태에서 동작 명령어 블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 보면 X 얼마 좌표값, Y 얼마 좌표값으로 이동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명령어 블록이 뜻하는 것은 현재 판다의 위치값을 나타냅니다. 만약 선생님이 판다의 위치를 바꾸면 지금 이렇게 위치값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현재의 판다 위치를 저장을 한 값이 됩니다. X-52, Y는 31이라는 좌표값에 현재 판다가 위치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위치에 가져다 두고요. 삭제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요. 현재의 위치값을 움직여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왼쪽 편에 두고 현재의 위치를 그대로 저장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클릭했을 때 바로 아래에 X-178, Y-102로 이동하기 이렇게 하면 자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자 바뀌었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클릭했을 때를 누르면 처음부터 다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클릭했을 때를 누르면 다시
왼쪽에서부터 이 좌표값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가로등은 지금 판다가 닿았을 때 모양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판다 입장에서는 가로등에 닿으면 LED를 켜기로 했었죠. LED 켜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판다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15만큼 움직이다가 가로등을 만나면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사용했었던 제어 블럭에 만약 무엇라면 아니면 명령어 블럭을 다시 한번 가지고 옵니다. 그런 다음에 15만큼 움직이기 아래쪽에 연결합니다. 판다의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닿았을 때일까요? 관찰에 들어가서 어디에 닿았는가를 연결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다 입장에서는 가로등에 닿았을 때겠죠. 가로등에 닿았을 때 뭐를 하기로 했었죠? 아두이노에 우리가 아두이노 몇 번 핀에 LED를 연결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LED를 켜기로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판다는 가로등에 닿았을 때 이때의 명령은 로보트를 들어갑니다. 로보트에 들어가서 아두이노 프로그램이라는 명령어들이 있죠. 그 중에 디지털 9핀의 켜짐 보내기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 가로등에 닿았는가라면 디지털 9핀의 켜짐 보내기, 이거는 아두이노 9번 핀에 연결된 곳에 켜짐을 보내라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1초만 기다렸다가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제어에 들어가서 1초 기다리기를 디지털 9핀의 켜짐 보내기 바로 아래쪽에 연결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닿았을 때 1초간 LED가 켜지고 다시 원위치로 이동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정해 주었던 위치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 반복하기를 살짝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이 부분에 커서를 두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복사하기를 하나 합니다. 첫 번째 위치 값이죠. 그리고 다시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이 위치 값을 1초 기다리기 아래쪽에 연결합니다. 그러면 판다가 가로등에 닿았는가라면 아두이노의 디지털 9핀에 켜짐을 보내고 1초 기다린 다음에 다시 처음의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가로등에 닿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지털 9핀을 꺼야 되겠죠. 그래서 로보트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디지털 9핀의 켜짐 보내기를 가지고 온 다음에 꺼짐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아니면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플레이를 한다고 해도 아두이노가 켜지거나 그러진 않죠. 왜 그러냐면 아직 연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뭐를 보냐면 연결을 클릭을 해서 시리얼 포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 4, 5, 6 숫자가 지금 많은데 여러분들 이 컴포트가 몇 번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기 바랍니다. 컴포트가 뜻하는 거는 여러분들 마우스 아니면은 프린터, 다른 모니터가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포트의 번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두이노를 아직 연결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 포트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 4, 5, 6번이 있는 상태에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을 다시 클릭을 해서 지금 3, 4, 5, 6 말고 새로 생긴 포트가 하나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COM13인데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했더니 윗부분 시리얼 포트 연결됨이라고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리얼 포트 연결이 되었다고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연결을 클릭을 한 후에 펌웨어 업그레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펌웨어 업그레이드 명령을 반드시 클릭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 뒷부분의 화면은 약간 어두워지면서 업로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닫기를 한 후에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때 관찰을 해야 될 게 판다가 가로등에 닿았을 때 여러분들 아두이노에 연결된 LED가 켜지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켜졌다가 다시 원위치로 갔을 때 꺼지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만약 LED가 켜지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LED가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LED 연결되어진 번호들이 잘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 선들이 여기 연결되어지는 이 선들이 잘 연결되어져 있는지 확인을 꼭 하기 바랍니다. 여기 부분이 연결이 잘 되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래도 연결이 잘 되어 있는데도 LED가 켜지지 않아요 했을 때에는 먼저 LED를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기 바랍니다. 다른 LED를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긴 다리 쪽 짧은 다리 쪽을 연결하는 거를 해보고요.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케이블도 다른 걸로 바꿔보기 바랍니다. 케이블도 다른 걸로 한번 바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연결을 이 다리를 여기에만 연결을 해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꼭 확인을 다시 한번 안 됐을 경우에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차 시수업 판다가 가로등에 닿을 때 아두이노에 LED가 켜지는 프로젝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 모양을 바꾸거나 하는 거는 판다가 가로등에 닿았을 때 모양을 바꾸거나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만으로도 충분히 실행해 볼 수 있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판다가 가로등에 닿았을 때 디지털 핀을 켜는 거는 이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하드웨어, 여러분들 아두이노를 켜는 프로그램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접목을 해서 해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잘 성공을 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지금 플레이했을 때, 실행했을 때 말고 정지를 시키고 났는데 LED가 계속 켜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포트로 전류가 공급이 되고 있어서 켜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켜져 있는 게 싫어요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컴퓨터와 연결했던 포트를 제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사용했던 회로는 다음 차시에서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해체하지 말고 그대로 두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1차 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신나는 메이커 놀이터 2차 시는 꽃잎 만들기입니다. 활동 목표는 아두이노로 LED 회로를 구성하고 엠블럭에서 꽃잎이 한 개씩 늘어날 때마다 아두이노의 LED가 점점 더 밝아지는 프로그램을 완성합니다. 준비물로는 엠블럭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아두이노, 브레드보드, LED, 저항 330오hm 주주갈 저항이 필요합니다. 양쪽 끝이 뾰족한 점퍼 케이블 2개, 전원 케이블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꽃잎 만들기 회로 구성입니다. 가로등 켜기 회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로등 켜기 회로 구성을 해체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두이노의 9번 핀에서 A 8번에 연결을 하고 브레드보드 E 8번에 LED의 긴 다리 쪽 플러스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E11에 LED 마이너스 다리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주황색, 갈색 저항을 브레드보드 B11의 한쪽을 연결을 하고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 쪽에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줄 맨 끝부분은 GND와 연결하면 됩니다. 꽃잎 만들기 엠블럭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추가 블록에 있는 변수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수라는 것은 변하는 숫자를 저장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을 정해줄 건데 숫자라고 입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함께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대 위에 이렇게 숫자라고 해서 새로운 게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숫자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 안에는 0이라는 숫자가 정해져 있고 여기에 1만큼 더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1만큼 더하기를 했더니 어떻게 바뀌었나요? 숫자가 0에서 1로 바뀌었습니다. 한 번 더 클릭해 볼까요? 이번에는 2가 되었죠. 이거는 숫자를 1만큼 바꾼다는 거는 기존의 숫자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던 이 숫자에 1만큼씩 더한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변하는 숫자를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산에 들어가면 1부터 10 사이의 난수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1부터 10 사이의 숫자 중에 랜덤으로 어떤 숫자를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형태 블록에 들어가서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를 가져온 다음에 이 안녕을 1초 동안 말하기로 바꾸고 1부터 10 사이의 난수를 1초 동안 말하기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처음에는 10이라는 숫자가 나타났네요. 그 다음은 뭐가 될까요? 1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1부터 10 사이의 난수는 1부터 10 사이에 있는 숫자 중 하나가 랜덤으로 선택이 되어지는 것을 뜻하고 1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는 다른 숫자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수와 그리고 난수를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M 판단은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스프라이트에서 새 스프라이트 색칠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이렇게 그림판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그 꽃잎을 그려서 사용을 합니다. 오른쪽 메뉴 중에 타원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서 면이 다 채워져 있는 그림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상을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림판 중앙에 보면 작게 더하기 표시가 있는데 이 더하기 표시가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꽃잎을 하나를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자, 더하기 표시하고 한 칸 정도가 떨어져 있게 이 부분을 조금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더하기 표시와 약간 한 칸 정도 떨어져 있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도록 합니다. 크기를 줄이는 건 이 아래쪽에서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스크립트로 클릭하고요.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꽃잎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자, 꽃잎이라고 바꾸고 그 다음에는 펜에 들어가서 도장 찍기를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할 건데 도장 찍기를 통해서 꽃잎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자, 이벤트에서 클릭했을 때 먼저 15도 돌기 하고 그리고 나서 도장 찍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장 찍기. 이 부분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같이 따라 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은 따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15도 돌고 도장 찍기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15도만 돌아서 지금 이 자리에 도장을 찍은 상태입니다.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그림이 남아있는 게 보이죠? 꽃잎이 남아있는 게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이렇게 해서 꽃잎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꽃잎이 만들어져 있는 거를 정지를 눌러도 프로그램 실행과 정지를 눌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림이 그려져 있는 도장 찍기가 되어 있는 부분을 지우려면 펜 블록에 있는 지우기 명령을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클릭했을 때 아래쪽에 지우기를 연결하고 자, 이렇게 지워야지 본래의 스프라이트만 남고 다른 도장을 찍은 꽃잎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삭제를 해주고요. 이 지우기를 활용을 해서 새로 프로그램이 시작을 할 때는 지울 수 있도록 지금처럼 프로그램 하기 바랍니다. 자, 클릭했을 때를 이벤트에서 클릭했을 때를 가져오고 그리고 펜 블록에서 지우기를 가져와서 연결을 먼저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가 방향이 지금 처음 위치하고 달라졌죠. 방향이 달라졌죠. 이 경우는 90도 방향 보기를 가져온 다음 더블 클릭을 해주면 처음의 위치로 방향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 명령어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번 프로그램은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그림이 꽃이 그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를 가지고 오고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무대의 어느 한 점으로 랜덤으로 한 곳에 위치를 하고 거기에서 꽃잎이 그려질 수 있도록 XY를 랜덤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에 들어가서 XY 어디로 이동하기 이 명령을 가지고 온 다음 연산 블록에서 1부터 10 사이의 난수를 가지고 와서 X와 Y 안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50 앞에 빼기 150을 넣어주고요. 마이너스 150부터 150 사이의 난수 이 얘기는 X좌표를 여기 숫자를 X에 있는 숫자를 관찰을 해보면 자 150인 지점부터 마이너스 150인 지점에서부터 150 사이 여기 사이에서 그림이 그려지고 꽃잎이 그려지게 되고 Y는 마이너스 100에서 100 사이의 난수로 이 부분을 눌러서 여기 부분을 눌러서 무대 크기를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X는 마이너스 150부터 150 사이의 난수 Y는 마이너스 100부터 100 사이의 난수로 이동을 한 다음에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데이터에 들어가서 숫자를 0으로 정하기를 가져옵니다. 현재 숫자에 2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는 0으로 정하기 0부터 시작을 할 수 있도록 0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현재 숫자가 2가 들어있든 어떤 숫자가 들어있든 0으로 정하기를 하면 숫자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를 0으로 다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꽃잎이 6장이 그려지게 하려고 합니다. 6장. 그러면 도장 찍기를 6번 반복하면 되겠죠. 제어에 들어가서 10번 반복하기를 가져온 다음 6번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데이터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숫자를 1로 바꾸기를 가지고 옵니다. 자, 정하기와 바꾸기는 아주 다릅니다. 여기에는 숫자를 1만큼 바꾸기를 가지고 온 다음에 42로 숫자를 바꿔줍니다. 42만큼 바꾸기.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한번 숫자를 0으로 정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시 40이라는 숫자라는 변수에 들어가겠죠. 40이라는 수가. 그런 다음에 지금은 노란색이지만 이 노란 색깔 꽃잎을 색상을 한번 바꿔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 명령어 블록 칸에 가서 색깔 효과를 25만큼 바꾸기를 숫자를 42만큼 바꾸기 아래쪽에 연결합니다. 색깔 효과를 25만큼 바꾸기를 숫자를 42만큼 바꾸기 아래쪽에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에 동작 블록에 들어가서 6번 반복을 하려면 6번 반복해서 꽃잎을 만들려면 한 번 움직일 때 몇 도를 돌면 될까요? 360도니까 60도를 돌면 되겠죠? 66, 36이니까 360도면 6개의 꽃잎이 그려지면서 원의 모양으로 꽃잎이 완성이 되겠죠. 60도 돌고 그 다음에 도장 찍기를 해서 꽃잎을 찍어줍니다. 색깔을 바꾸고 60도를 돈 다음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때 아두이노 LED도 켜주도록 합니다. 아두이노 LED도 켜주게 할 건데 이때에는 PWM 5핀의 0 보내기를 연결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디지털 9핀의 켜진 보내기를 했었죠. 지금 제가 이 6번 반복하기를 눌렀더니 꽃잎이 그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PWM 5핀의 0 보내기를 가져온 다음에 우리는 지금 9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9핀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9핀에 0 보내기가 아니고 데이터에 가면 숫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 부분을 드래그 할 수 있습니다. 이 변수를 이렇게 드래그 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눌러서 드래그 한 후에 여기에 넣어줍니다. 지난 시간에는 디지털 9핀에 켜짐 보내기 했었죠. 이거는 디지털 신호라고 그래서 켜짐과 꺼짐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PWM 5핀에 0 보내기 이 명령을 쓰면 이 숫자만큼에 해당하는 전류를 보내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42만큼 보내겠죠. 말하자면 1V 정도 보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얼마가 될까요? 84가 되겠네요. 한 번 더 반복을 하면 84가 되겠죠. 그러면 1.5V 정도 간다거나 이렇게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PWM 9핀에 숫자를 보내게 됩니다. 이 명령을 쓸 때 주의할 점은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앞에 물결 무늬가 있는 9번 핀에 연결을 했지만 PWM 명령을 쓸 때는 반드시 물결 무늬가 있는 번호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7번이나 8번에 연결하면 점점 밝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주의해서 물결 무늬가 있는 번호에 연결을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PWM 9핀에 9번 핀에 LED를 켜주는데 그 켜줄 때 1초 동안 켜주게 기다리기를 하겠습니다. 1초 동안 켜져 있도록 1초 기다리기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6번을 반복을 하면 하나의 꽃잎이 완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숫자는 42만큼 6번을 늘어나는 숫자가 되겠죠. 바뀌겠죠. 지금 현재 보면 252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6번을 다 반복을 하면 252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번을 하고 나면 최대로 밝아지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시
LED를 꺼줘야 되겠죠. 그러면 PWM 5핀에 0 보내기를 그 아래쪽에 연결합니다. 이 PWM 5핀을 숫자 9로 바꾼 다음에 0 보내기를 해도 되고 0 보내기를 해야 됩니다. 0 보내기를 하는데 이때에는 반드시 6번 반복하기 이 부분이 끝난 지점과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6번을 반복해서 충분히 밝아진 LED가 여기에서 6번을 하고 난 다음에는 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보면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두이노를 컴퓨터 USB에 연결을 하고 그리고 연결 탭을 클릭해서 시리얼 포트에서 여러분 컴퓨터 번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컴퓨터 번호 컴포트를 찾아서 연결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리얼 포트 연결됨을 확인한 후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클릭합니다.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는 자, 플레이를 누르고 이때에는 반드시 여러분 키보드 그 자판에 스페이스 키를 눌러야 됩니다. 스페이스 키를 한번 누르면 위치가 바뀌면서 지금 숫자가 바뀌는 거 보이나요? 첫 번째는 숫자가 바뀌는 걸 확인하고 다시 한번 스페이스 키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LED의 밝기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점점 밝아지는지 그리고 6번이 끝나고 나면 LED가 꺼지는지도 확인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스페이스 키를 눌러 볼까요? 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처음 시작하는 위치는 이 부분에 의해서 랜덤으로 정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LED가 점점 밝아지는지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종이컵이나 색깔을 색종이라던가 이런 종이를 사용을 해서 LED 색의 변화를 조금 더 잘 관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종이컵을 뒤집어 씌워서 색의 밝기가 LED의 밝기가 밝아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눈으로 확인이 잘 안 되었을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잎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LED의 밝기도 점점 더 밝아지는 꽃잎 만들기 프로그램을 완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창작을 해보기 바랍니다. 지금은 꽃잎을 만들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스프라이트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그리거나 해서 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한번 점점 늘어나는 거를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그 점점 늘어나는 거에 비례해서 PWM 9핀에 말하자면 LED가 점점 밝아지는 프로젝트를 한번 완성을 해보고 조금 더 해본다면 지금은 여기 아두이노의 9핀에 연결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번호에 한번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번호 물결 무늬가 있는 이 번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다시 회로 구성도 해보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창작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2차 시 꽃잎 만들기 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